네, 오늘은 252페이지 대단원 학습 평가 하면서 우리 배운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이 확률 단원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다음 중에서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 3, 6, 그쵸? 9부터는 안 나오죠. 주사위니까 2개고요. 자, 짝수는 2, 4, 6, 3개네요. 그 다음에 소수는요. 2, 3, 5, 7부터는 소수 안 나오니까 3개고요. 6의 약수는 1, 2, 3, 6, 4개네요. 5의 배수는 5, 10은 안 나오죠. 그래서 4개, 가장 많은 경우의 수 4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문제. 재현이네 학교에 이번 달 추천도서에는 소설이 5권, 위인전은 8권입니다. 추천도서 총 13권 중에서 한 권을 택할 때 소설책 또는 위인전을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5 더하기 8에서 13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지점 P에서 R을 거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이제 최단 경로라는 말을 넣어준 거는요, 그래서 한 2바퀴 돌다가 간다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최단으로만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P에서 R을 거쳐서 Q를 가는 경우입니다. P에서 R까지 가는 방법은 딱 보면 하나, 2가지로 갈 수 있죠. R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 가고 그리고 연달아서 R에서 Q까지 가야 되니까 곱해야 되겠죠.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영역으로 등분된 원판 반으로 딱 나눈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반 나눠서 하나는 3, 하나는 4 이렇게 원판 A, B, C를 학생 3명이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데 원판을 돌려서 멈추었을 때 바늘이 가르치는 숫자가 가장 큰 원판을 갖고 있는 학생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길 확률이 가장 큰 학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길 학생이 가장 큰 이길 확률이 가장 큰 학생은 누구일까요? 경계선에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면 어떤 원판을 선택해야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A를 고를 것인가, B를 고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A가 이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이기는 경우, 뭐 B가 이기는 경우 이런 거를 생각해 볼게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죠? 참고로 모든 경우의 수는요. A가 3 아니면 4 2가지, B도 1 아니면 6 2가지, C도 5 아니면 이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총 8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A가 이기는 경우는 한번 볼게요. A가 이기려면요.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3이 나왔을 때 이기려면 얘는 1하고 2가 나와야 되겠죠. 1하고 2 이렇게. 그럼 A가 이기겠죠. 그 다음에 A가 4가 나오고 얘가 1하고 2 나와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6이 나와버리면 바로 지고요. 여기서 5가 나와버려도 봐도 져요.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즉 8분의 2. 그쵸? A가 이길 확률은 8분의 2가 되고요. B가 이기는 경우를 볼게요. B가 이기려면요. B는 1 나오면 무조건 지는 것 같거든요. 그쵸?
1 나오면 무조건 지고요. B가 6이 나오면 이길 것 같아요. B가 6이 나오고 그럼 A는 3, 4 아무거나 다 나와도 상관없죠. 이기죠. 여기도 2하고 5 아무거나 나오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몇 가지예요, 여러분? 362랑 365, 그쵸? 462, 465. 이 총 4가지죠? 2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B가 지금 이길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저 C가 이기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가 이기려면, 만약에 C가 2가 나오면요. 얘는 무조건 3 아니면 4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질 것 같고요. 2는 안 되고 5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C가 5가 나오고 여기는 이게 5가 이기려면 B는 무조건 1 나와야 되겠죠. 6 나오면 바로 치고요. 여기는 3, 4 어떤 거 나와도 다 이기죠. 5가 다 이기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쵸? 3, 2로, 4, 2로 이렇게. 그럼 A가 이길 확률은 8분의 2인 거고요. B가 이길 확률은 8분의 4인 거죠. C가 이길 확률은 8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가장 큰 학생은 바로 B가 되겠네요. 그쵸? 이 6이 굉장히 3, 4, 2, 5 다 압도를 하네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가장 큰 학생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넘어갈게요. 자,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의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그랬어요.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 분자분모 바뀌었죠? 모든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확률값의 범위는요. 0과 1은 맞는데 등호가 다 빠졌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여야 되죠. 그래서 등호가 다 빠져서 그래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가 1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죠. 그쵸? P가 0이라는 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다. 그 다음에 6번. 자, 표는 100명의 혈액형이 A 또는 B일 확률 그랬습니다. A 또는 B일 확률은요. 자, A 또는 B일 사건의 경우의 수 더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각각의 확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되죠. 사실은 답이 같은 답이 나옵니다. 100분의 60이고요. 약분하면 20으로 나누면 5분의 3 이렇게 나오죠. 5분의 3. 그 다음에 다음 문제 7번. 네, 7번 보겠습니다. 두 손을 이용한 가위바위보를 두 손을 동시에 내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양손을 낸 거예요. B라는 친구도 양손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각자 동시에 한 손씩을 빼는 거예요. 가위가위보 하고 두 손을 낸 다음에 아무거나 빼는 거예요. 하나 빼기 한 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손으로 승부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뭘 빼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딱 보고서 상대 패를 보고서 뭘 빼는 게 좋을까, 그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림과 같이 A, B가 가위가위로 한 다음에 무심코 하나의 손을 뺐을 때 B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경우의 수. 지금 여기 빠찌, 빠묵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빼서 빠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빠 이렇게 남을 수도 있죠. 그쵸? 얘가 찌를 뺄 경우. 그 다음에 얘랑 남을 수도 있고요. 얘랑 남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둘 중에 얘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를 뺐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기는 경우는요. 빠빠 하면 당연히 못 이기고 빠찌 해도 지죠. 그 다음에 B가 이기려면 얘가 빠묵을 하면 어때요? 지죠. 빠찌 할 경우 요거 뭐 한 가지만 이기죠.
그래서 확률은 4개 중에 단 하나, 이렇게 요 경우만 승리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어렵지 않죠, 이거? 자, 이제 8번 넘어갑니다. 자, 어떤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래요. 그럼 안타를 못 칠 확률은요, 어떻게 될까요? 안타를 못 칠 확률은 0.7이겠죠? 1 빼기 0.3을 하겠죠? 이게 안타를 못 칠 확률. 자, 이 선수가 타석에 2번을 들어서는데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타석에서의 결과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1번 타석에 들어서고 2번 타석에 들어서는데 둘 다 안타를 칠 수도 있죠. 한 번만 안타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타를 치고 두 번째는 못 친다든지, 두 번째는 못 치고 첫 번째는 못 치고 두 번째는 안타를 친다든지, 아니면 둘 다 못 친다든지. 자, 이런 경우 총 4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자, 4가지의 경우 중에서 적어도 한 번 안타를 친다는 거는 적을 때가 한 번이라는 거니까 2번이거나 요렇게 요 3가지를 말하는 거죠. 적을 때 한 번, 많으면 2번까지 안타를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한 번 안타를 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3가지를 다 구해서 더해도 되겠지만, 이게 잘 보면은요, 전체 모든 경우가 4가지인데, 그 중에 요 한 가지 빼고잖아요? 한 가지 빼고 전부 다잖아요? 그러면, 아닌 경우, 요거 한 가지를 구해서 1에서 이 아닌 경우를 제외해도, 요걸 빼기를 해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 구하는 거 안 하고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아닌 사건을 구해서 1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즉, 둘 다 안타를 못 칠 때입니다. 둘 다 꽝꽝 이렇게 칠 확률은요. 자, 안타를 못 칠 확률은 이 친구가 0.7이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1번 첫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못 치고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못 치는 경우, 요게 이제 둘 다 안타를 못 친 경우예요. 0.77에 49죠. 여기서 1에서 0.49를 빼면 둘 다 안타를 못 치는 경우를 뺐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안타를 치는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0.51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 이제 9번 가겠습니다. 정기회로에서 각각의 건전지 수명이 다한 확률이 0.6이래요. 그럼 수명이 다하지 않고 건전지의 잔량이 남아있는 확률은, 이거를 건전지 수명이 다했다 이거 그냥 쉽게 X라고 표현할게요. 건전지가 죽었어. 이 건전지가 수명이 다한 게 0.6이에요. 그러면 다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살아있어. 이거는 0.6이죠. 이렇게 한번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건전지가 죽으면, 그쵸? 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건전지 잔량이 남아있고 얘도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둘 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0.4 곱하기 0.4. 둘 다. 이것도 살아있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또는으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AND여야 돼요.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4, 16, 0.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방정식, 여기 이제 A, B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 방정식의 해가 2 또는 3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또는이니까 더하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되겠다. 그쵸? 그럼 첫 번째, 해가, 한글로 안 쓸게요. 다시 해가 x가 2인 경우 해볼게요. x 이게 해이려면은 여기다 우리
해가 2다 라는 거는 이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거 배웠었어요. x에다 2를 넣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요, b를 이항하면은 b는 2의 2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은요, a가 1이면 요거의 2배, b가 2여야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2면은요, b는 2는 4, 그쵸? b가 a의 2배니까. 또 a가 3이면 b는 6이면 되겠네요. 자, a가 4면 8은 될 수 없죠. 주사위에 눈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x가 3인 경우, x가 해가 3이라면요, x에다 3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3a-b는 0이어야 되고 b는 3a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항한 거예요. 그럼 a가 1이라면요, b는 3이어야 되고요. a가 2면은요, 2, 3은 6, b는 6이어야 되죠. a가 3이면 9니까 안 되죠. 얘는 이제 두 가지. 따라서 해가 2인 경우는 세 가지고요. 해가 3인 경우는 두 가지니까 더해서 총 5가지가 나오겠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제 11번 넘어갈게요. 자,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상자 A와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상자 B가 있습니다. 두 상자에서 각각 구슬을 한 개씩 이미 꺼낼 때, 자, 꺼낸 구슬이 모두 흰색일 경우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A라는 상자에서는요, 총 이게 6개가 들어있죠. 6개 중에 흰색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2분의 1이겠네요.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이렇게 되고요. B라는 상자에서는요. 총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니까 총 7개가 들어있죠. 7개 중에 흰 구슬은 3개, 검은 구슬은 4개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확률이 각각 다릅니다. 자, 꺼낸 구슬이 모두 흰색이려면 A라는 상자에서도 흰색이 나오고, 요거죠. 6분의 3이죠. 요거. B라는 상자에서도 7분의 3이 나오고,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곱해서 약분 하나 해줄까요? 이렇게 약분되네요. 1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모두 검은색일 확률은 A 상자에서도 검은 구슬이 나오고 2분의 1 약분해서 6분의 3 약분해서 2분의 1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얘도 사실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B 상자에서도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을 모두니까 둘 다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7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꺼낸 두 구슬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같을 확률 두 구슬의 색이 같다는 거는 모두 흰색이거나 모두 검은색인 거니까 1번 또는 2번을 의미해요. 그쵸? 모두 흰색 또는 모두 검은색. 따라서 14분의 3이랑 7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 양변에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서 분모를 14로 만들고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4분의 7, 약분 되겠다. 그쵸? 7일은 7, 7이 14, 2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2번. 체육 시간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실기평가를 합니다. 자유투 기회는 총 3번이고요. 자유투를 2번 연속 성공하면 그냥 스탑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쵸? 5점을 만점을 줬대요. 그 다음에 자유투를 2번 연속 성공하지 못하면 자유투 1개당 2점을 준대요.
자, 자유투의 성공률이 0.3인 학생이 4점 이상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자, 총 3번, 1번, 2번,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자유투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연달아 성공하면 끝나고 5점을 준다는 거죠. 5점 이렇게. 3번 성공 이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회에서 2번 중에 한 번만 성공했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처음에 실패하고 얘가 두 번째 성공하고 한 번 더 하겠죠? 이렇게 성공하면 2번 연달아 했으니까 5점 이렇게 또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성공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여기서 성공을 해도 연달아 2번 성공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자유투 한 개당 2점이에요. 2점, 2점에서 얘가 4점인 거네요. 4점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2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면 이게 2점이라는 거죠. 또 한 번 성공하는 게 중간에서 성공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자, 이것도 역시 2점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성공했는데 다 실패.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다 못했을 수도 있겠죠. 총 얘는 빵점이 될 것 같네요. 빵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기평가에서 4점 이상 받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4점 이상이니까 요 위에 이렇게 3개를 의미하죠. 요 3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첫 번째 5점 받을 확률은요. 자, 성공률이 0.3이기 때문에 실패율은 참고로 0.7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성공이니까 성공 0.3 곱하기 0.3이겠죠? 자, 요 경우는요. 실패, 성공입니다. 실패 0.7, 그 다음에 성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3, 그 다음에 중간에 실패 0.7, 세 번째 성공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지 4점 이상이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0.3 곱하기 0.3이니까 0.09죠. 더하기,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97에 63이니까, 일단, 1000분의겠네요. 1000분의 63. 0.06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순서만 바뀐 것 뿐이니까 0.063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0.063 두 개 더하면요. 2배 하면 1, 2, 6이고요. 그 다음에 0.09를 여기다 9를 더하면 0.216인가요?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0.216.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는데 오각형 ABCD에서 점 P가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합 2개를 더해서 더하면요 12까지 최대 나오겠죠? 2번 던져서 뭐 제일 작은 거 1 2번부터 6 2번 2부터 12까지 나올 건데요. 그거만큼 변을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이렇게. 그러면 점 P가 꼭지점 E에 위치할 확률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올 확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그쵸? 두 눈의 합이 4가 나오면 여기에 도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다시 올 수도 있겠죠? 한 바퀴 돌려면 하나, 둘, 셋, 넷,
5, 그쵸? 6, 7, 8, 9. 9가 나와도 다시 2에 도착하겠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여기에 오려면요. 5만큼이 더 나오면 되는데, 5가 더 더해지면은요. 14여야 되거든요. 네,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14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 2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눈의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면 여기에 도착한다. 자, 두 눈의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요.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합이 9가 나오는 경우는 1, 8 이런 건 안 되니까 6, 3부터 가야겠다. 그쵸? 6, 3, 그 다음에 5, 4,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3, 6 이렇게 되겠죠? 총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안 구했네.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요. 한 개당 6개씩 나올 수 있으니까 동시에 던지는 거죠. 2번 연달아 던지는 거 36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률은요. 36분의 두 눈의 합이 4이거나 또는 두 눈의 합이 9여야 여기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또는 요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더해야 되겠죠?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3이고 여기는 4가지니까 2가지를 더해서 36분의 7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